자, 앞서 우리는 이 고구려의 고분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고구려의 고분 문화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고분 벽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고구려인의 삶과 그리고 내세 사상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인데요. 고구려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고구려의 고분 벽화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수렵도라든가 아니면 씨름을 하고 있는 고구려인의 모습, 혹은 춤추는 여성과 청룡, 백호, 주작, 현무와 같은 사신, 이런 이미지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러한 이미지들은 교과서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된 고구려의 벽화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어떤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있을까요? 자, 먼저 고구려의 고분 벽화와 관련한 이 짧은 영상을 보고 오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 대한 느낌이 조금은 더 선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림은 문자 이상의 많은 이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림은 기호보다 쉽게 눈에 들어오고 마음속으로 읽히기 때문일 것이다. 무덤 속에 그려진 벽화를 통해 고구려인의 삶과 생각을 담았던 고구려 고분 벽화. 찬란한 고구려의 역사가 담긴 고분 벽화를 만나보자. 고구려 사람들이 언제부터 무덤 속에 벽화를 그렸는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다. 안악 삼호분 고분 벽화가 고구려 초기 벽화의 모습을 나타내는 귀중한 자료로 전해지고 있다. 고분 벽화는 고구려가 도부로 삼았던 평양과 지안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기 시작해 점차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약 1300년 뒤인 20세기 초 고구려 멸망 후 소문으로만 떠돌던 벽화에 대한 이야기가 평안남도 강서군수를 지내던 이우영이라는 사람에 의해 다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고분 벽화. 벽화 속에는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주로 고구려 사람들이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이나 소망을 이제 펼쳐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작품에는 현세에 살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고구려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사진 찍듯이 그대로 옮겨 놓아서 우리가 그 시대로 어떤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좋은 어떤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분벽화라는 것이 내세관의 표현이다. 죽은 뒤 세계에 대한 소망과 꿈을 담은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역사가 문화예술 전문가들에게 역사적 상상력, 문화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고구려 고분 벽화. 현재 120여 개의 벽화가 발견되어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생기를 전해주고 있다. 한국 문화의 원형을 담은 고구려 고분 벽화. 우리의 귀중한 문화 유산이다. 자, 잘 보셨나요? 1500년이 지난 벽화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지 않나요? 자, 벽화가 그려진 고구려의 고분은 지금까지 약 90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는 이 평양과 압록강 근처에 각각 65기 그리고 23기의 고분 벽화가 발견되었는데요.
주로 이 흙무지 돌방 무덤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벽화 역시 4세기경을 전후로 해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분 벽화는 우선 기술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당시의 회화 제작 과정이나 아니면 표현 기법, 수준 혹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안료나 악교, 제조술, 도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대적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고분 벽화를 분석하면 당시 고구려의 미술 수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벽화를 통해 당시 고구려 사회의 생활 풍속과 신앙, 종교, 또 사상 등이 어떠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또한 제작 기법과 내용 등의 변화를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제1기는 이 3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벽화는 주로 어떤 생활 풍속이나 사신, 즉 내 방향을 맡은 신이라고 하는 이 청룡과 백호, 주작, 현무 등을 그렸는데요. 특히 생활 풍속을 주제로 그렸던 이유는 이 무덤 주인이 살아있을 때의 어떤 공적인 행적과 그리고 사적인 생활의 풍요로움이 내세에서도 재현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풍속을 주제로 하는 이 고분 벽화의 경우에는 무덤의 주인이 정자한 채 남녀 시중들의 시중을 받거나 큰 행렬에 둘러싸여 다니는 모습, 아니면 사냥을 하는 장면, 연회를 베풀고 노래와 춤을 즐기는 장면, 이러한 장면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벽화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의 크기를 크게 그리거나 작게 그림으로써 이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생활 풍속을 주제로 하는 대표적인 고분으로는 이 평양 지역에서는 안악 사모분과 그리고 덕흥리 벽화 고분 등이 있고요. 그리고 지린성 지안 지역에는 각저총과 무용총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 각저총과 무용총에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보셨을 그런 낯익은 벽화라고 할 수 있는 씨름도나 사냥도가 각각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2기입니다. 이 시기는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초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 고분 벽화의 특징은 이 주제 측면에서 생활 풍속과 사신 혹은 장식 무늬가 혼재되어 나타나거나 아니면 장식 무늬만을 주제로 하는 벽화가 많이 그려졌고, 한편으론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활 풍속은 점차 축소되고 사신 위주의 벽화가 많이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이 평양 지역 고분의 경우 생활 풍속과 사신을 같이 그린 벽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이 지안 지역에서는 사신 대신 장식 무늬가 생활 풍속과 함께 그려져 있어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이 생활 풍속과 함께 장식 무늬가 혼재되어 있거나 혹은 장식 무늬가 벽화의 중심 주제로 그려진 고분이 다수 발견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장식 무늬를 보면 또 동시무원 문양이나 아니면 임금 왕자를 그린 문양 혹은 연꽃 무늬가 많이 선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꽃 무늬는 이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5세기가 되면 고구려에 전해진 불교가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이 고구려인의 어떤 사후 인식에 이 불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연꽃 무늬는 죽은 사람의 어떤 정토왕생, 즉 죽어서 극락에 다시 태어남을 바라는 의미에서 주요 주제로 선택되어 이 벽화에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끝으로 제3기입니다. 제3기는 6세기 중엽부터 7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생활 풍속을 주제로 하는 벽화는 많이 사라지고 또 사신 그림이 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사신의 의미는 어떤 기존의 사신과 좀 다르게 인식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단순히 이 하늘의 별자리가 형상화된 어떤 방위신 정도로 이 사신을 인식했다면 이 시기가 되면 이 사신은 방위신을 넘어서 무덤의 주인을 지켜주는 어떤 수호신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고분으로는 평양 지역의 강서대묘라든가 강서중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린성 지안고분군에서는 통구사신총이나 아니면 오회분 오호묘 이러한 고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사신의 표현 방식에서도 이 평양과 지안 두 지역의 고분에서 어떤 차이가 발견이 됩니다. 평양 지역 고분에 그려진 사신의 경우에는 이 세밀한 표현보다는 색조라던가 아니면 움직임 등을 중시한 반면 이 지안 지역 고분에 나타나고 있는 사신은 보다 이 세밀한 표현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구려 고분벽화의 가장 독특한 점을 또 하나 꼽으라면 바로 무덤을 조성할 때 사용한 화강암 위에 직접 색을 칠해 벽화를 그렸다는 점인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벽화는 이 벽에 석회라는 것을 칠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석회 위에 그림을 그릴 경우 이 원래의 색이 갖고 있는 색감이 달라진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이 고구려 벽화는 화강암 위에 직접 이 안료를 써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석회 위에 그린 그림과 비교하면 색감이 더 다채롭고 또 오랜 기간 본연의 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이 미술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측면, 나아가서는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또한 지금 시점에서 1500년 전 이 고구려 당시의 생활 풍속이나 종교 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고분벽화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